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지역은행은 단순히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기보다 지역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가능성을 키우고 시민들의 터전을 만들며 지역의 하루를 싸는 역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역은행에 조금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면 그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전북은행에 새로운 리더십이 자리했습니다. 지역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어떤 방향을 그려가고 있을지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행장님.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6년부터 14대 전북은행장으로 일하게 된 박춘원입니다. 전북은행은 1969년에 설립되어서 반세기 이상 전북 지역과 같이 성장해온 은행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은행은 최근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력하지만 제가 전북은행의 성장을 끌어내고 전북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멋진 포부와 함께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선 취임을 올해 1월에 하셨어요. 취임에는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예, 보통 이렇게 바로 저희가 또 모시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상당히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제가 2달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전북의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 그다음에 은행업을 이해하는 시간, 그다음에 전북은행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북 지역을 특히 이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경제단체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인들 모임에 만나서 지역의 경제 상황을 듣고 또 전북은행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은행업은 뭐 제가 금융기관 CEO를 9년 정도 했지만 은행업은 처음이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계열은행으로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실제로 이제 와서 보니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은행의 상품이라든가 또 은행에 관련된 특별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보냈고요.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북은행을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 전북은행은 또 일반 은행과 달리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전북은행의 직원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하고의 인연은 또 과거에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남 해남이 고향이시고 전남에서 또 활약을 하시다가 이번에 전북으로 오셨는데 좀 어떤 면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좀 많이 다른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는지. 네, 저는 뭐 어려서 유년 기만을 해남에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방학 때 이제 고향을 방문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라도에 대한 당연히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도 뭐 전라도이기 때문에 고향이 온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다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의 느낌은 좀 전라남도 분들보다는 좀 더 온화하다 성품이 그런 느낌을 그런 면이 가졌습니다. 없지 않아 있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행장님이 과거에 은행에서 이렇게 근무한 적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캐피탈 쪽에서 쭉 근무를 하시다가 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과거에 어떤 영역들을 좀 거치셨는지도 이야기를 들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아, 공학도세요? 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을 보고 경제 관련 직업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가 되었고 회계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조세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민주당 정책실에서 조세 전문위원으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IMF를
다시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예. IMF를 맞이하게 됐고 IMF 기간 동안에 이제 느꼈던 것들이 그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경제나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상당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시카고 MBA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카고 MBA 과정에서 경영 전략과 재무 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졸업한 이후에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예. 실제로 제가 배웠던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경영 실무에 적용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경영 컨설팅 회사는 뭐 조언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일반 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캐피탈에서 이제 임원 생활 또 대표이사 생활을 했었고 또 같은 업종인 JB우리캐피탈에 21년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전의 경력이 캐피탈 회사였고 예. 취임 이후에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하고 예. 그래서 오시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굉장한데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아주캐피탈 대표로 3년 5개월을 근무를 했고 예. 또 JB우리캐피탈에서 5년간의 근무를 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고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운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우리 직원들도 잘 따라줬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비결이라고 보면 저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문화적 차원에서 서로 네. 치열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 네. 또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리스크와 수익성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분석 체계 또 관련된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수익성이 낮은 신차 상용, 수익성이 낮은 신차 금융은 과감하게 줄이고 수익성이 좋은 중고차 상품이라든가 기업 또 투자 금융 상품들을 그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왔던 것들이 주요했고요. 리밸런싱을 한 거네요. 예, 그렇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굉장히 고성과를 냈는데 제가 JB우리캐피탈에 온 게 21년 3월이었고요. 네. 고전에 20년에 JB우리캐피탈의 순이익은 1,032억. 21년에는 1,705억. 와. 네, 작년에는 2,815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익이 증가를 했고 성장을 했는데 특히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유가증권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게 또 이익이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어떤 성과적인 면으로만 보면 훌륭한 업적들을 달성하셨지만 사실 은행과 또 캐피탈은 약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구분해서 또 그 업무적 성격을 잘 가름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캐피탈은 이제 우리가 이금융권이라고 하고 있고 이금융권, 1금융권과 다른 것은 기대 수익률이 좀 높지만 리스크가 큰 상품들 맞아요.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이제 다른데 그렇죠. 사실 이제 전북은은 또 특수한 상황이라고 제가 보여지는 건 뭐냐면 저 시중은행이 있고 지역은행이 있는데 전북은행은 지역은행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 규모가 큰 KB은행이 자산이 560조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전북은행은 2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2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와 같은 시중은행과 똑같은 전략으로 경쟁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겠네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전북은행도 그렇게 경영을 해야 맞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오히려 잘 하지 않는 영역들 어찌 보면 약간 리스크가 좀 더 있는 영역이라든가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캐피탈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캐피탈 금융업이 아닌 영역에서의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묘하게 또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셨을 때 그 전북은행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은행장으로서 계시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이미지였어요?
제가 이제 5년간 예. 그 JB우리캐피탈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이제 옆에서 가까이 본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북은행을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변화하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좀 제 인생하고도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라든가 외국인 대출 또 외국인 생활 플랫폼들을 만든다든가 예. 아니면 핀테크 업체에 투자를 하고 핀테크 업체와 협업을 한다든가 어허.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적이네요. 예, 상당히 역동적인 은행이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새로운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는 꽃을 피웠지만 아직까지는 꽃을 피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꽃을 피우는 작업을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밭을 일고서 열매를 맺게 해서 수확하는 그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전북은행의 어떤 이미지를 안고 이제 은행장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중요하게 가져야 할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북은행이 그동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러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듬고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듯이 예.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상품이나 전통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 체계, 새로운 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다듬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게 좀 세분화될 것 같긴 한데 뭐 뭐 이제 인력 전략도 있을 것 같기도 문화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와서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전략들이 뭐 예를 들자면 단편적인 예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외국인 상품을 다루고 있는데 외국인 상품을 보다 보면 외국인들의 직업이라든가 뭐 그동안의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적에 따른 리스크 차이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금리 전략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외국인 생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플랫폼의 회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해서 플랫폼을 육성해 오고 있었는데 세를 불리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군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도 수익을 창출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회원도 우리가 회원을 확보할 때에도 정말 수익이 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들을 타겟을 해서 확보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광고 전략을 다시 분석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단순히 회원 수를 모집하기 위한 플랫폼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송금 비교 서비스라든가 대출 비교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의 광고를 통해서 플랫폼을 같이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좋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금리가 낮더라도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도 소상공인의 대출을 공급을 확대하는 그러한 전략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긴 하지만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지역의 또 대표의 은행으로서 또 이 지역성을 또 우리가 뒤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역은행의 책임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 이 부분도 참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지역은행의 책임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은행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북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쨌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좀 취약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도외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활동은 전북 지역에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같이 성장하는 지역은행이 되려면 사실은 골목 곳곳에 이 소상공인들도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네.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정책이라든지 뭐 사업들도 혹시나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뭐 일반적인 소상공인 대출도 있지만 예.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신용 보증 재단과 함께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출연금을 재단에 내고 예. 그다음에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소상공인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는 3% 이하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출연을 57억을 해서 네. 1,700억을 공급을 했고 예. 올해는 이제 69억을 출연을 해서 그렇군요. 1,900억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선거 관련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공헌 사업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뭔가 실행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세부적인 이야기도 한번 뒤로 해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북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예.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보여주기 시기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자. 수익도 그래서 지속 가능해야 되겠지만 예.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가능해야 그래서 된다. 이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함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그렇죠. 이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전북 지역에 아무래도 집중을 해서 사회공헌 예. 활동을 하자. 저희가 당연히 지역 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전북 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쪽에 사회공헌 활동을 좀 집중을 하자. 예. 예로서 이제 저희가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외국인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물론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의 성격도 있는 거고 또 그 외국인들의 생활을 그만큼 저희가 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지원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네. 이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추세니까 네. 은행도 사실은 이런 다문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성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JB그룹 자체에서 이제 외국인 대상의 금융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된 거고 네. 그 중에 하나로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캠프 같은 것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가요? 어린이를 위해서는 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어허. 그래서 이제 전주시와 같이 여름과 겨울철에 예. 다닥 캠프라고 해서 다닥 캠프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네. 뭐 정서적으로 또 그다음에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가족 전체가 다문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트래킹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 수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자금들을 지역 안에 머물 수 있게끔 네. 또 지역의 은행에 또 예치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움직임이 또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뭐 서비스가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되고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외국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출 프로그램을 뭐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예. 저희가 BK
BK 플랫폼이라는 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 해외 송금 서비스에 대한 송금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송금 비교 서비스를 하면서 아울러서 같이 계좌 유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다든가 이런 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종합금융으로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문화 이야기는 저희가 네. 또 충분하게 한 것 같고 우리 한국인 아이들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예.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어떤 문화시설을 또 운영하기도 네. 하고 그 얘기도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매년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 재단을 통해서 국내 이제 도내에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사업이라든가 교육 사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도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라든가 예. 놀이시설에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좋은데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도 공급함으로써 그런 어린이들의 어떤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원받아서 또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또 쾌적한 어떤 공부 또 그런 환경들을 또 이렇게 수급받은 우리 아이들은 뭔가 이 지역의 자부심이 또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예. 해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미성년의 시기에는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성인이 되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또 자립이 조금 어려운 또 성인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뭔가 좀 도움을 애초에 좀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도 좀 뭔가 프로그램 운영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공헌 활동도 좀 염두를 하고 계신지. 예, 대표적인 대상이 이제 보호시설에서 예.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부 정착금을 주기도 하지만 예.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움들을 필요로 하고 그렇죠. 또 그러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실은 또 첫 발을 내딛는데 많은 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그런 자립 청년들,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전북자치도와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금융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들을 키워주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쭉 들어보니까 행장님, 전북은행에서는 그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있거나 그리고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참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 또 성취를 또 낼 수 있도록 참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네. 뭔가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있지 예, 예.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좀 뭔가 하고 싶은데 지원이 없어서 뭔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네. 좀 이게 좀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뭐 무언가가 없을까? 예. 이제 전북의 어르신들이 많은 인구 비중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재단을 통해서 예. 그런 만학도 분들을 위한 자금금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있어요? 예, 그런 사업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 이제 예. 그 외에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을 리모델링 할 때 지원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매 노인들이 거리에서 헤매다가 혹시라도 뭐 길을 잃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회 감지기라는 그런 장치들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또 이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예.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드리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꽤나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예, 계시는군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전연령이
소외받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도록. 예. 좀 이런 곳에도 이렇게 좀 손을 뻗치고 또 사회공헌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예. 새롭게 또 느껴봅니다. 그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로 예. 우리가 또 문화를 또 빼놓을 예, 수가 예. 없잖아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북은행에서는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곳곳에 또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JB 문화 센터를 운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네. 전주 한옥마을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근데 이제 군산에는 저희가 기존의 지점 중에 하나를 폐쇄하는 상황이 돼서 그걸 폐쇄하지 않고 지역면들을 위해서 쓰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렇게 탄생된 그, 예, 거군요. 최근에는 이제 1층을 아예 미술관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오호. 그래서 전북은행 미술관으로 개조를 했고 예. 군산 지역이 이제 근대 도시로서 굉장히 전형적인 근대 도시이고 맞습니다. 그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 미술전을 현재 기획을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근 화백님 같은 분들의 작품들을 현재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또 군산 시민들 또 전북 도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을 네. 지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대형 음악회를 개최를 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활동을 또 하고 있고 또 스포츠 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전북의 축구단에 대한 광고 협찬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배드민턴 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포츠 활동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기업이 수익만 생각하면 그런 이제 폐쇄된 지점 같은 경우에는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 수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선택지가 많았을 텐데 네. 미술관을 조성하고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한다는 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북 지역에서 전북 지역이 있기에 전북은행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북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있는 시설을 물론 기회비용이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과거에 이제 캐피탈에서 이렇게 일을 쭉 하시면서 이렇게 은행장으로 오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회공헌 활동도 해야 되지, 또는 문화사업도 일구어야 되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그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지. 예, 예. 좀 즐거우십니까? 어떠십니까?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관심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런 데 쓰는 시간도 많지만 예. 여전히 또 회사 내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전북은행이라는 이름이 지역민들에게 좀 어떤 존재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을지 은유적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북은행이 전북 도민에게 예. 긴 여행의 동반자라는 메시지로 긴 여행의 동반자라는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여행을 같이 가려면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전북은행도 전북 도민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전북 도민 여러분들도 전북은행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면 예. 이 긴 여행을 아름답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여행의 동반자라. 참 낭만적인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또 희망찬 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막 취임하셔서 막 포부도 넘치시고 또 계획도 선명하게 청사진도 그려놓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현재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전북은행이 추구해온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또 우리 과감한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는 거기서 이를 잘 관리하고 다듬고 결실을 맺는
꽃을 피우는 작업은 이제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전북은행이 더욱더 튼튼해진다면 전북의 경제와 전북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숫자 넘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만나면서 앞으로도 정말 여행의 동반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또 지역의 대표 은행으로서도 큰 걸음을 할 수 있기를 또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